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글로벌 경제 소식들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까지 모두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반등해 주는 듯했던 글로벌 경제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치솟고 있고요. 달러 엔 환율도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오늘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지만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 상황에 맞서서 세계 은행 그룹이죠. 월드뱅크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드뱅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2.9%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1월의 전망치인 4.1%와 비교하자면 꽤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번 월드뱅크의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은 이 선진국의 경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해 2.6%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2.5%, 그리고 유로존이 2.5%, 일본이 1.7%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 국가는 3.4%, 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4.4%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과 신흥국보다는 높은 4.3%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뱅크의 전망치 하향 조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활동과 투자, 교역에 지장을 주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펼친 재정통화 정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월드뱅크는 아울러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펠스 월드뱅크 총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또 중국에서의 봉쇄, 공급망 혼선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의 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생산을 장려하고 또 무역 제한을 피하는 일이 기묘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 경제 시장을 우려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월드뱅크뿐만이 아니죠. 간밤에 열렸던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현재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한마디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플레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현재 용인하긴 힘든 수준의 인플레에 대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인하는 석유, 식량, 이 시장의 공급 교란 등 거시 경제적 도전에도 부딪히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이 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기세를 손상하지 않은 채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려면은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정책 운용을 보완하는 적절한 예산 스탠스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적자를 삭감하고 또 재무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에서 현명하게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국제적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을 촉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국제적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승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비록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풀이가 됐고요. 이에 주식시장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수용한 지 2년 만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송금하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총 4종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기능은 우선 일부 미국 이용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요. 테스트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몇 주 안으로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팔 블록체인 통 책임자는 2020년 10월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가장 많이 요청됐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능을 2021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페이팔은 결제 기업으로서 액세스 권한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면서 암호화폐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페이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NFT를 구매하거나 또 게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에 자리한 바이낸스의 BNB 토큰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SEC의 타깃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SEC가 2017년 바이낸스가 ICO 당시에 BNB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죠. 같은 이유로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에 해당하는 메이저 프로젝트를 건드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SEC 조사건과 관련해서 바이낸스 측은 교육과 지원, 또 정보 제공 협조 등에 대한 부분은 규제 당국과의 대화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원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표했는데요. 블룸버그의 관련 보도 이후에 BNB는 4%가량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BNB 전일 대비 3.5% 하락하면서 2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이질 않고 제도권 안팎으로 순환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줄 법안이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 암호화폐 법안인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혼용됐던 용어들이 통일하게 되고요. 또 암호화폐를 관할할 전담 기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70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이 문건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SEC가 거의 독점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앞서 살펴본 이렇게 갑작스러운 BNB 토큰 조사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번 SEC가 건들고 지나가면 정말 크게 흔들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했었는데요. 특히 자산인지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SEC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이 됐고요. 또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다면은 앞으로는 해당 분류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처럼 가능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게 이번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당권이나 청산권과 같은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이 디지털 자산은 증권처럼은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해당 문건의 골자입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해서 거래당 최대 2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외하고요. 또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렇게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 디지털 자산을 기존 세금과 은행법에 포함시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표된 직후에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총괄인 카라 킬버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 살펴봤습니다.